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계장치들이 돌아가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길을 비추는 가로등,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우리 모두를 위한 의료 지원,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다니는 도로까지. 그 모든 뒤에는 돈이라는 연료가 필요하고 그 연료를 조금씩 나눠 넣는 방식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짐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회비 같은 개념에 더 가까워요. 문제는 이 회비의 구조가 좀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친한 선생님이 여러분 앞에서 책도 없이 천천히 설명해 준다는 느낌으로 한국의 모든 세금을 아주 쉽게 이해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세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건 버는 사람이 내는 것, 어떤 건 쓰는 사람이 내는 것, 또 어떤 건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커피를 하나 샀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2,000원을 내지만 그 안에는 커피값만 있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라는 세금도 들어있어요. 이건 소비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월급을 받으면 그 안에는 이미 소득세가 공제되어 있죠. 이건 버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집을 하나 갖고 있다면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세금은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을 따라다니지만 그 안에는 사실 꽤 명확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능력에 따라 부담하자. 그리고 모두가 조금씩 참여해서 공동체를 유지하자 라는 원리예요. 그럼 왜 이렇게 세금이 다양하게 나뉘어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비용의 종류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깔고 유지하는 일은 서울 사람만 내서 되는 게 아니죠. 전 국민이 조금씩 부담해야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건 국세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걷어요. 반면에 여러분, 동네 도서관을 새로 짓는 일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죠. 그래서 그런 건 지방세로 걷어 그 지역에서 사용합니다. 한국은 지금 국세가 75%, 지방세가 25%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금이 중앙에서 거치고 중앙에서 쓰인다는 거죠. 일본도 비슷하고 대만도 한국 비슷한 구조고 싱가포르는 나라가 워낙 작아서 거의 모든 걸 중앙에서 해결합니다. 여기서 잠깐 소득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6천만 원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략 450만, 550만 원 정도 소득세를 내요. 이걸 듣고 좀 많은데? 하고 놀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공제가 이미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소득세는 벌어들인 능력에 따른 세금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세율이 올라가고 적게 벌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이걸 누진세라고 하죠. 그럼 한국의 소득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을까요? 일본은 최고 45%, 대만은 40%, 한국은 45%, 싱가포르는 22%. 그렇습니다. 한국은 중상위권이에요. 너무도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냥 중간 정도 되는 복지국가 수준입니다. 이번엔 소비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면 리터당 1,700원쯤 하잖아요. 그중 절반 가까이가 세금과 부담금입니다.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붙지? 그건 자동차로 인한 도로 유지비, 안전비용, 환경부담, 이 모든 걸 사회 전체가 나눠서 내기 위한 구조예요. 재미있는 점은 일본도 소비세가 10%, 싱가포르는 9%. 한국이 소비세가 높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재산세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시가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재산세는 약 130, 15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당신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은 사회 인프라를 쓰고 있으니 그 사용료를 조금씩 납부해 주세요. 딱 이런 개념이에요. 싱가포르는 재산세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대신 집 살 때 거래세가 엄청 높죠. 한국은 보유세 조금, 거래세도 높음. 일본은 보유세 낮고 거래세 높음. 대만은 보유세 매우 낮음. 나라마다 방향이 달라요. 그리고 가장 논쟁이 되는 상속세와 증여세. 한국의 증여세는 최고 50%. 부모가 자녀에게 5억을 넘겨주면 대략 1억 7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죠. 이걸 두고 너무 높다, 너무 낮다 의견이 갈려요. 일본은 최고 55%, 대만은 20%, 싱가포르는 0%. 그렇습니다. 싱가포르는 부의 대물림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그 대신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거두죠. 한국은 부의 집중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해볼게요. 왜 세금만 바뀌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할까? 그건 세금의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성을 싫어합니다.
집을 샀는데 소득이 그대로인데 갑자기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재산세가 2배 뛰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특히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더 불안해지죠. 그래서 세금 개편은 얼마를 걷느냐보다도 어떤 속도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설명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금이라는 건 단순히 국가가 우리에게 돈을 뜯어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미래 세대에게 어떤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국가적 답이에요. 싱가포르는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사회 모델, 일본은 사회 안전망이 촘촘한 모델, 대만은 상대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모델, 한국은 그 중간을 지향하고 있어요. 복지도 챙기고 성장도 하고 안정도 챙기려는 방향이죠. 그래서 한국의 세금 구조는 밸런스를 맞추려는 중부담 중복지 모델에 가깝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세금을 볼 때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 구조는 어떤 사회적 가치에서 나왔을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뉴스 한 줄도 훨씬 더 깊게 보이고 자기 자산 관리도 더 명확해지고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눈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게 우리가 매일 조금씩 부담하는 세금이죠. 오늘 설명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이제야 알겠다 하는 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핀플루언스 구독으로 세련된 경제학 인사이트 받아보세요. 오늘도 핀플루언스가 당신의 미래를 응원합니다.